2024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40%는 홀로 지내거나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새벽 6시 창문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복도에는 슬리퍼 소리만 울립니다. 75세 이정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과거와 현재.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 거실 선반 위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 돌보던 모습, 명절마다 북적이던 가족들의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거실은 텅 비어 있고 이정순 할머니 혼자만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기억은 희미해져 갑니다. 이제는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미영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TV 보세요. 짧은 대화 속에 담긴 거리감.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키는 할머니. 며느리 역시 직장, 육아, 시어머니 돌봄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양원 답사. 아들과 함께 찾은 요양원. 시설은 깔끔했지만 상담실에서 들려온 비용은 월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아들의 월급 대부분이 사라질 금액입니다. 어머니 여기 좋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런데 낯선 데 가면 내가 더 힘들지 않을까? 요양원 복도를 걷는 할머니의 표정엔 불안이 가득합니다. 치매 초기 환자에게는 환경 변화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두렵게 합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서울대학교 김영희 교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내 돌봄과 시설 돌봄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은 지치고 시설 입소는 부담스러운 바로 이 딜레마 속에서 많은 가정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밤 10시 할머니는 침실에 홀로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봅니다. 서랍 속에서 꺼낸 낡은 편지들.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둔 글귀가 손끝에 스칩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화면 대신 목소리가 전합니다. 독거노인 140만 명, 가족 돌봄 스트레스 지수 85%, 요양원 대기자 15만 명. 이정순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진짜 가족은 사라진 시대. 과연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우연한 만남.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며 물건을 빼내는 이정순 할머니. 그때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정순아, 오랜만이네. 오랜 친구 박숙자 할머니였다. 얼굴이 밝아 보이는 숙자 씨에게 정순 씨는 묻는다. 넌 어쩐지 더 젊어 보이네. 비결이 뭐야? 숙자 씨는 웃으며 말한다. 나 요즘 대학생이랑 같이 살아. 매일이 다르다니까. 순간 정순 씨의 눈이 커진다. 호기심과 놀라움이 교차한다. 세대 공존형 동거의 첫 소개. 며칠 후 숙자 씨의 집. 거실 한쪽에서 대학생 민준이 책을 펴고 있다. 숙자 씨가 다정하게 부른다. 민준아, 저녁 뭐 먹을래?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새 레시피 배웠거든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는 두 사람. 숙자 씨는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과 친구를 얻었고 민주는 주거비 부담을 덜며 따뜻한 정을 얻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순 씨의 눈빛에는 부러움이 가득하다. 해외 사례 네덜란드 모델. 이런 동거 모델은 이미 유럽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8년부터 대학생과 노인이 함께 사는 홈쉐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대 할머니와 20대 대학생이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웃는다. 이들은 3년째 함께 지내며 언어와 문화를 나누고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참여자 3만 명, 노인의 우울증 감소율 60%, 학생의 학업 성취도 25% 향상. 서울시 시범 프로그램. 이번엔 서울 이야기다.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가 말한다. 현재 50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90% 이상이에요. 노인분들은 덜 외롭고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기 상담과 중재 시스템까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연구와 과학적 근거. 연세대학교 연구실 김정우 교수의 목소리가 울린다. 세대 간 교류는 뇌 활동을 자극해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문화와 언어 소통이 인지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요. 연구에 따르면 참여 노인의 인지 점수는 6개월 만에 평균 15% 향상되었다. 이정순 할머니의 마음 변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 씨의 발걸음이 무겁다. 정말 가능할까? 나 같은 노인을 받아줄 젊은이가 있을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 내외의 식탁 풍경. 더 이상 자신이 앉을 자리는 없었다. 열쇠를 돌리는 손끝이 떨린다. 문 안에서는 작은 한숨 소리가 들린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컴퓨터 앞에 앉은 정순 씨. 서울시 홈페이지를 열고 세대 공존 프로그램 안내문을 읽는다. 잠시 망설이다가 마우스를 움직여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한다. 한번 해보자. 잃을 것도 없잖아. 신청서 작성 화면에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창밖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온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은 찾아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주거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정순 씨에게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오른다. 3부. 3주 후 이정순 씨는 첫 번째 매칭 상대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생활 중인 22세 대학생 이민수 학생입니다. 회의실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손을 꼭 쥐고 있고 민수는 무릎을 만지작거립니다. 민수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입니다. 요리는 못하지만 성격은 조용합니다.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다. 애야. 할머니가 밥은 해줄 수 있어. 민수 씨는 신촌고시원에서 좁은 방을 혼자 쓰고 있습니다. 월 60만 원의 고시원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있죠. 민수가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통화를 마친 뒤 그는 혼자 컵라면을 끓입니다. 고향의 부모님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며 외로움과 피곤함 속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일주일 후 민수 씨는 이정순 할머니 댁으로 이사합니다. 어서 와라. 민수야. 방은 저쪽이야. 짐 정리하고 저녁 먹자.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좁은 고시원과 달리 넓고 깨끗한 방,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간. 월 30만 원으로 주거비를 절약하고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젊은 애가 아침도 안 먹고 학교 가면 어떡해. 얼른 앉아. 계란말이, 김치찌개, 나물 반찬이 차려진 한식 아침상.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저녁 시장에서 돌아온 민수와 할머니가 함께 장 본 것을 확인하며
할머니는 새로운 과일을 소개합니다. 용과야, 처음 보지? 달콤해서 너 같은 젊은 애들이 좋아할 거야.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서툴게 조작하는 할머니. 민수가 옆에서 설명합니다. 할머니, 여기를 누르면 카카오톡이 열려요. 제가 메시지 보낼게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며칠 후 할머니는 혼자서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수야, 저녁 뭐 먹고 싶니? 학교에서 메시지를 받고 미소 짓는 민수. 할머니가 카톡을 하시네.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함께 앉아 있는 두 사람. 민수야, 고향 생각 많이 나지? 가끔요. 그런데 할머니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에게 민수는 손자 같았고 민수에게 할머니는 서울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민수. 성적표를 들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보여줍니다. 할머니, A 플러스 받았어요. 어머, 우리 민수 정말 똑똑하네. 축하한다. 할머니의 우울감도 크게 줄고 웃음이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저녁,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두 사람. 민수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할머니, 교수님이 제 발표 칭찬해 주셨어요. 혈연이 없어도 이들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사부. 새로운 매칭 젊은 부부의 등장. 이정순 씨와 민수의 성공적인 동거 3개월 후 새로운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신혼 6개월 차 젊은 부부 김태준 이소영 씨입니다. 상담센터에서 부부는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결연한 표정입니다. 두 분 모두 직장인이시고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육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부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이 경제적 현실과 고민. 좁은 원룸 아파트, 빽빽하게 들어찬 신혼가구. 태준 씨는 중소기업 사무직, 소영 씨는 간호사입니다. 합쳐도 월 500만 원 안팎의 소득으로 서울에서 신혼생활은 빠듯합니다. 부부가 가계부를 보며 고민합니다. 전세대출 이자만 월 80만 원이야.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육아휴직하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경제적 부담이 두 사람을 압박합니다. 한박 할머니와의 첫 만남. 이들이 만난 분은 박영숙 할머니 71세.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부와 할머니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며 안도하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참 좋아요. 평생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거든요. 정말요?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삼룸 아파트로 젊은 부부는 이사를 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 부부는 큰 방을 사용합니다. 세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주거비는 나누어 부담하고 각자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할머니가 방을 꾸미며 말합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있는 집 같네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한 달 후 생활 패턴 차이로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대의 동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일찍 일어나는 할머니와 9시에 출근하는 부부. 할머니가 너무 일찍 일어나셔서 음악 소리도 너무 크시고 작은 불편들이 쌓여가지만 모두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기 상담 시간, 프로그램 상담사와 함께 생활 규칙을 논의합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음 기준을 함께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와 부부가 메모지에 시간대별 약속을 적으며 서로 배려를 다짐합니다. 동거 3개월 후 소영이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여보, 할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어머, 축하해요. 할머니가 잘 돌봐드릴게. 박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예비 할머니 역할을 맡으며 임신 관련 도움을 제공합니다. 8개월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고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가 됩니다. 울음소리로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울음은 배고픈 거예요. 소영은 할머니의 도움으로 육아를 배워갑니다. 경험과 인내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아기가 6개월이 된 현재 안정적인 일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육아 도우미 비용만 월 200만 원 절약되고 할머니 생활비 지원 100만 원이니까 월 100만 원이나 절약되는 거네요. 경제적 이점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큰 가치로 다가옵니다. 저녁 아기를 중심으로 세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입니다. 우리 예준이가 벌써 할매라고 하네. 정말 할머니 덕분이에요. 부모님보다 더 가족 같아요.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창문 밖 석양과 가족의 실루엣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오부. 은퇴 부부와의 동거. 빈 둥지 증후군 70대 노부부. 노부부 최병수 73 김옥자 71 할머니가 넓은 공간에 덩그러니 앉아 있다. 세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70대 노부부입니다. 최병수 김옥자 씨 결혼 48년 차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자녀들의 결혼식 사진, 손자 손녀들과의 추억들. 하지만 현재는 텅 빈 방들만 남아있다. 여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넓어 보이지? 애들이 다 나가니까 그렇지 난방비도 만만치 않고 세 자녀가 모두 결혼해 독립한 후 부부는 빈 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은 관리 부담만 될 뿐이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부담 60대 부부. 이룸 아파트에서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60대 부부 장철호 64세 박미란 62세입니다. 한편 작년에 은퇴한 장철호 박미란 부부는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해요. 전세 갱신하면 보증금도 더 올라가고. 나도 뭔가 해야 할 텐데.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는 서울에서의 노후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갑작스런 자유시간은 무료함과 우울감을 가져왔습니다. 장철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있습니다. 박미란이 혼자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존 상담센터에서 처음 만난 네 사람. 서로 인사를 나누며 어색하게 웃는다. 두 부부는 세대 공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습니다. 10살 나이 차이지만 비슷한 인생 단계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최병수 씨 부부는 넓은 집 관리와 외로움이 고민이고 장철호 씨 부부는 주거비 부담이 크시다고 하셨죠? 저희는 사람 냄새가 그리워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저희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울해지더라고요. 네 사람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서로 다른 문제지만 해결책은 같았습니다. 함께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최병수 부부의 넓은 아파트입니다. 장철호 부부가 이사짐을 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철호 부부는 최병수 부부 집의 별실로 이사했습니다. 각자 독립된 침실을 사용하면서 거실과 부엌은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각 부부의 침실, 공동 거실 함께 사용하는 부엌입니다. 이 방 쓰세요. 햇볕도 잘 들고 화장실도 가깝고요. 고맙습니다. 관리비는 어떻게 나눌까요? 생활비도 함께 계산해서 공평하게 나누면 되죠.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생활비 분담표를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한 달 후 부엌에서 요리하는 두 여자들의 모습입니다. 미묘한 영역 갈등이 느껴진다. 하지만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엌 사용법을 두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옥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한 부엌을 박미란이 다시 정리하는 모양입니다. 내 부엌인데 자꾸 건드리네.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남자들도 TV 채널 선택이나 신문 읽는 순서 등으로 미묘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고집해온 사람들이 함께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서로에 대한 불만을 배우자에게 털어놓는 모습, 아파트 옥상 정원, 네 사람이 함께 텃밭을 만들고 있다. 전환점은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옥상 정원 가꾸기였습니다. 네 사람이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심고 있습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대화와 협력. 병수 형님은 농사 경험이 있으시네요. 젊은 시절에 조금. 철호 씨는 손재주가 좋으시네. 옥자 언니, 이 토마토 품종 어디서 구하셨어요? 시장에서 파는 건데 같이 가서 더 사올까요? 함께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공통의 목표가 생기면서 갈등은 사라지고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안정된 일상을 보내는 네 사람. 각자 역할 분담이 자리 잡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아침 최병수가 신문을 가져오고 김옥자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호는 텃밭 물주기, 박미라는 청소, 저녁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추가 정말 싱싱하네요. 우리가 기른 거니까. 농약도 안 썼고. 내일은 고추 따는 날이에요. 좋아, 고추장 담글 때가 됐네. 네 사람만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6개월 후, 네 사람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섰습니다. 진짜 친구,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함께 관광지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애들보다 더 자주 여행 다니네. 그러게요. 혼자서는 절대 못 왔을 거예요. 역시 같이 다니니까 재미있어.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 해변에서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여행도 함께라면 즐거운 모험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가계부를 정리하며 만족해하는 네 사람. 1년간의 동거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생활비 내역서를 보면서 각종 공과금, 식비 등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관리비만 해도 월 40만 원은 절약되네요. 식비도 반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없어졌어요.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로 차린 풍성한 식탁. 네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다. 경제적 절약보다 더 큰 수확은 정서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옥자가 아픈 날 박미란이 간병해주는 모습, 진짜 가족처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완전히 안정된 일상을 보내는 네 사람.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서 더욱 활기찬 모습. 이들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은퇴 후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따며 즐거워하는 모습. 할아버지, 이 토마토 정말 달아요. 최병수, 우리가 직접 기른 거야. 장 할아버지가 정성껏 키우셨지. 박 할머니도 요리 진짜 잘하세요. 김 할머니가 더 잘해.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저녁 무렵 넓은 거실에서 네 사람이 각자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뛰어넘어 선택과 배려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
이들은 노후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늙는 것이 외로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설레는 모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옥상 텃밭의 무성한 채소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자라나는 생명력처럼 이들의 관계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6부 새로운 가족의 시작. 요양원 대신 새로운 가족을 선택하다. 공존형 동거 모델. 이정순 할머니가 복도를 걷는 모습하지만 이번에는 밝은 표정이다. 1년 전 이정순 씨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혼자 밥 먹던 모습, 텅 빈 거실에 앉아있던 모습.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 민수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웃고 있는 할머니.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 민수야,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간다며? 네, 할머니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요. 괜찮아. 젊은 애가 친구도 만나야지. 할머니가 저녁 준비해 둘게. 할머니가 민수를 챙기며 현관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손자를 보내는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새 가정의 아침 풍경. 이런 변화는 이정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가정 이정순 할머니와 민수.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고 민수가 할머니 어깨를 주무려 드리는 모습. 두 번째 가정 박영숙 할머니와 젊은 부부. 할머니가 아기를 돌보고 소영이 출근 준비를 하며 태준이 아기용품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가정 두 부부의 공동체. 4명이 함께 텃밭에서 딴 채소로 아침을 준비하고 각자 하루 계획을 나누는 모습. 서로 다른 형태지만 세 가정 모두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가정이 각각 집을 나서며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연달아 나온다. 각 가정의 성장과 변화들, 각 가정의 1년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각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와 민수. 민수의 성적 향상, 학과 우수상 수상식에 할머니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박영숙 할머니와 젊은 부부.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할머니가 팔을 벌리고 있고 아기가 할머니라고 말하며 걸어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준이가 할머니를 찾는다. 두 은퇴 부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 아파트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모습. 함께 나누니까 더 기쁘네요. 단순한 주거 공유를 넘어 각자의 삶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와 사회적 의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실. 김영희 교수가 연구 데이터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1년간의 추적 관찰 결과 참여자들의 우울 지수는 평균 40%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는 6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인지기능 저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우울지수 40% 감소, 삶의 만족도 60% 향상. 인지기능 저하 70% 지연, 주거비용 30%에서 50% 절약. 연세대 의과대학 김정우 교수 인터뷰. 세대 간 교류는 단순한 정서적 효과를 넘어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약물이나 치료보다 강력한 예방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실험은 개인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 대안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정책 확대와 미래 전망. 서울시청 브리핑룸. 복지정책과장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세대 공존 주거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0가구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500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미 대기 신청자만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실. 김영희 교수가 연구 데이터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1년간의 추적 관찰 결과 참여자들의 우울지수는 평균 40%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는 6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인지기능 저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우울지수 40% 감소, 삶의 만족도 60% 향상. 인지기능 저하 70% 지연, 주거비용 30%에서 50% 절약. 연세대 의과대학 김정우 교수 인터뷰. 세대 간 교류는 단순한 정서적 효과를 넘어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약물이나 치료보다 강력한 예방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실험은 개인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 대안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의 상담센터들. 각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모델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가정 70대 할머니와 간호학과 대학생이 함께 살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 대구의 한 가정 은퇴 부부와 노인 부부가 함께 도시 농업을 하며 생활하는 모습.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만드는 가족입니다. 전국 지도에 세대 공존 프로그램 운영 지역들이 불빛으로 표시되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깊어진 관계들. 계절이 바뀌면서 이들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봄, 새로운 시작. 이정순 할머니와 민수가 함께 벚꽃 구경 가는 모습. 박할머니가 아기와 함께 공원에서 봄나들이 하는 모습. 두 은퇴 부부가 텃밭에 새싹이 돋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 여름 함께 성장. 민수가 할머니에게 수영을 가르치려 하는 모습, 실패하지만 웃음. 젊은 부부와 할머니가 아기와 함께 물놀이하는 모습. 네 명이 함께 제주도 여행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가을, 수확의 기쁨. 할머니가 민수를 위해 김장을 하고 민수가 친구들을 데려와 함께 먹는 모습. 아기의 첫 돌잔치에 할머니가 주인공처럼 기뻐하는 모습. 텃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하며 모두가 만족해하는 모습. 겨울, 따뜻한 동반자. 할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 민수가 간병하는 모습. 젊은 부부가 야근할 때 할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 네 명이 함께 온천 여행을 가서 추위를 녹이는 모습. 이정순 할머니의 소감과 변화 고백. 이정순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는 단독 인터뷰. 1년 전만 해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짐만 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민수가 할머니 하면서 찾을 때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환한 미소를 짓는다. 나이 먹는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5살에 새 가족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머니가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는 모습. 둘의 변화 과정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 가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날. 서울시 세대 공존 프로그램 1주년 기념 행사장. 세 가정이 모두 참석했다. 프로그램 1주년을 기념해 참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와 민수, 박할머니와 젊은 부부 아기 포함 두 은퇴 부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 어르신,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영숙이도 아기 키우느라 더 젊어 보여. 우리 모두 1년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저도 할머니들 덕분에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아기가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안기며 즐거워하는 모습. 진짜 대가족 같은 분위기. 이들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큰 가족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가정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걸으며 웃고 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식당에서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 필요와 배려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 이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주거 해결책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인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따뜻한 불빛 속에서 웃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대신 따뜻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건배를 외치는 모습. 현재 전국 신계 지역에서 세대 공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3천여 가구가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